네, 안녕하세요. 국연 교수입니다. 이번 2차 시는 국제물류 운송인과 포워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물류 운송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선사, 항공사, 이런 이제 실제 운송인이죠. 그러니까 실제 운송인과 계약 운송인인 이 프레이트 포워더 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수출입 화주 기업과 실제 운송인인 선사나 항공사 등 국제물류 운송인과 프레이트 포워더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3자 간의 관계죠. 여러분들이 이 무역은요, 바로 이 3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화주 기업, 그 다음에 실제 운송인, 그 다음에 프레이트 포워더. 이 3자 간의 관계를 포워더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포스코다,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해서 해외 쪽에 자사의 제품을 이제 운송을 하고 선적을 해서 보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수출 판매 물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의 공장에서 항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뭐 수원 공장에서 부산 신항까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포스코 공장에서 항만까지 이런 내륙 운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륙 운송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륙 운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국외 물류 활동은 바로 뭐예요? 해상 운송, 항공 운송. 그 다음에 그 현지에 가서 또 내륙 운송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내륙 운송을 해야 될 겁니까? 화주가 뭐 항만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내륙 운송이 또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수출 기업의 공장, 여기가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부터 이 선적항까지, 우리가 선적항을 포트 오브 로딩이라고 그래요. POL이라고 합니다. POL.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을 거쳐서 이제 이건 이제 도착항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POD라고 그럽니다. 포트 오브 디스차징. 양육항이죠. 양화항. 그 다음에 이제 수화인, 바로 바이어의 창고나 공장. 그렇죠? 이게 최종 목적지죠. 그래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바로 바이어죠. 바이어. 그래서 이런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여기는 내륙 운송이죠. 여기는 해상 운송이죠. 또는 항공 운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내륙 운송이에요. 근데 내륙 운송은 물론 이제 도로나 트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륙 수로.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코텀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무역하는 사람들은 인코텀스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스는 무역거래 정형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코텀스의 11가지 조건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판매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써 있죠. 제조업체.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차의 만약에 아산 공장이다. 그러면 현대차 아산 공장에 공장 내 제품이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포가 있어가지고 통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운송을 하는 거죠. 컨테이너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컨테이너로 분해해서 가는 걸 KD라고 그러는데 KD. 넉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넉다운. 그래서 KD 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넉다운. 현지 조립 방식. 여러분들이 현대차가요, 완성차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걸 부품이나 부품으로 쪼개가지고 컨테이너로 운송을 해서 현지, 즉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 또는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 가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가서 통관해가지고 내륙 운송을 통해서 이제 해외 공장, 바로 이제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타이어의 뭐 해외 공장이라든지, 뭐 LG의 해외 공장까지 가는 이런 물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코텀스, 즉 무역거래 정형 조건, 이게 가격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코텀스 그 가격 조건, 거래 조건에 포워더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포워더가 여기서부터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누가 해요? 포워더입니다. 이게 국제 복합운송이잖아요.
해상 운송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 운송은 좁잖아요. 그러나 포도가 하는 영역은 크다. 그래서 포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화주가 바로 수출입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셀러와 바이어죠. 그렇죠? 수출입 기업, 이걸 화주 기업이라고 그래요. 보통 슈퍼라고 그래요. 슈퍼. 그래서 포더가 여기 있죠. 이게 중간입니다. 그래서 포더는 바로 이 중개자죠. 중개자. 여기가 운송, 이게 이제 실제 운송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운송인은 누구예요? 선박회사죠. 해운회사, 항공사, 뭐 철도회사, 트러킹회사.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운송을 하죠. 그러나 보통은 화주기업이 이 포더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FCL, LCL. 여러분들이 FCL이 이제 컨테이너 단위 화물이고 요것은 이제 소량입니다. 소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면은 이 포더는 뭡니까?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화주가 볼 때는 운송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더는 또 이 짐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또 의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운송인은 이제 FCL만 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FCL로 받으면은 운송인에 대해서는 또 화주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포더는 이중적 지위가 돼요.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운송인이요. 실제 운송인에 대해서는 화주요. 이런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게 특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국제 운송에서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패턴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삼성이나 LG나 한국타이어나 현대나 포스코 같은 큰 기업들은 수출을 할 때, 수입을 할 때 컨테이너 단위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컨테이너 단위가 바로 이 FCL이라는, 여러분들 FCL이라는 게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입니다. Full Container Load.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찬 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개 화주의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찼다? FCL.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LCL은 뭐냐? 여기 LCL.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 즉,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차지 못한 화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주가 있는데 이 화주가 중소기업이에요. 이 중소화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소화주가 수출하는 물건이 컨테이너 가득 차지 못해. 예를 들어서 카톤 박스로 한 50개야. 그럼 이게 만약에 10cbm이다. 여러분들 CBM이라는 건요, 입방메탈 뜻합니다. 입방메탈. 그래서 우리가 10 입방메탈 이렇게 쓰죠. 입방메탈. 그래서 이 10cbm은 LCL이에요. 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컨테이너가 20피트인데 20피트에 가득 차면은 33cbm이 나와요. 그러니까 10cbm이면 가득 안 차죠? 가득 안 차니까 이걸 L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LCL은 우리말로 뭐냐? 소량 화물입니다. 소량 화물은 선박회사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사들은 소량 화물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선사들은 뭘 취급하나? FCL만 취급합니다. 이거는 선사가 바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LCL은 수출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포워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워더가 LCL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주들이 이렇게 있다. 이걸 합친다 이거죠. 합치면 드디어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 화주가 만약에 10cbm이에요. 그 다음에 C 화주가 12cbm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개 합치면은 32cb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의 용적이, 우리가 메저먼트라고 하는데 용적이 대략 33cbm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피트의 컨테이너 하나의 용적이 67cbm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ABC 화주가 중소화주가 됐다는 얘기는 이걸 합치면은 FCL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원리가 뭡니까? LCL을 이렇게 합치면 FCL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CL은 선사가 받잖아요. 그래서 포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 포더가 왜 존재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소량 화물을 혼재. 여러분들이 혼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혼재는 영어로 consolidation이에요. consolidation.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콘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콘솔. 그래서 콘솔 화물인가요? 콘솔이라는 건 바로 혼재 화물이에요. 혼재 화물은 뭐다? 소량 화물을 합쳐서 단위 화물로 만드는 것이다. 단위 화물은 뭐죠? 컨테이너.
그래서 우리가 1TU, 이게 20피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수출 하주가 이 단위 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운송을 해서 바로 받는 사람도 FCL이죠. 그렇죠? 아이고, 미스타이핑이네요. FCL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CY로 갑니다. CY가 뭐냐면 컨테이너 야드예요. 여러분들이 이 FCL은 CY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선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신항에 가면은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배가 접안을 해서 선적을 하는데 그 선적하는 그 장치장이 바로 CY입니다. 컨테이너 야드의 약자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이 수출은 FCL인데 수입은 LCL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소량 화주예요. 소형 화주. 그렇죠? 여러분들이 LCL은 CFS라는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가시면 CFS 창고가 있어요. CFS 창고가 뭐 하는 데냐? LCL 화물을 모아가지고 FCL로 만들고 또는 FCL로 들어온 수입된 화물을 쪼개는 겁니다. 다시 LCL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LCL을 모아서 FCL로 만드는 일을 수출회사가 수출지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도착지, 수입지에서는 다시 FCL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입 화주가 여럿일 경우엔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이 네 가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보시면은 수출하는 사람도 여러 명, 수입하는 사람도 여러 명,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수출하는 사람은 여러 명인데 수입하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가 한국의 여러 수출회사로부터 물건을 소량을 모아서 왔어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바이어스 콘솔리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바이어, 수화인이 콘솔했다. 그러면 이 우리 거는 반대죠. 우리나라가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이 미국의 소형 화주들이 수입을 했다. 나눠서. 이런 걸 갖다가 쉬퍼스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요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도어투도어라고 합니다. 도어투도어. 그렇죠? 단일 화주에서 단일 화주까지. 도어투도어. 요 마지막 걸 뭐라고 그러냐? 소형 화주와 소형 화주가 있죠. 수출하는 사람도 소형, 수입하는 사람도 소형. 이 여러 명이서 같이 콘솔을 한 거, 이런 걸 갖다가 포워더스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워더형 혼자 운송.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워더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제 복합 운송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물류를 주선하고 수행하는 중개자로서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뭐예요? 집화, 보관, 선적, 그렇죠? CY의 장치, CFS 혼재 작업, 복합운송 증권을 발행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관을 대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혼재업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혼재, 콘솔리데이션. 그럼 혼재업자 하면은 콘솔리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재업자는 영어로 꼭 알아두세요. 콘솔리데이터. 이건 혼재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워더는 혼재업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화주가 수입화주에 보내는 소량 화물이 있어요. 이것은 LCL의 경우에는 선사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따라서 LCL 화물을 선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FCL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LCL을 FCL로 만드는 것을 갖다가 바로 혼재라고 그럽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FCL이 바로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단위로 된 화물이다. 이런 작업을 혼재, 콘솔리데이션, 줄여서 콘솔이라고. 이걸 콘솔을 한 다음에 선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딩 회사 가면요, 콘솔을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콘솔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콘솔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콘솔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수출입 화주의 중개자입니다. 왜? 선박회사는 오로지 FCL만 인수합니다. LCL은 혼재를 거쳐서, 혼재 작업을 거쳐서 포워더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수출입 화주의 소량 화물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주는 중개자다. 그래서 이 소량 화물의 선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운송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선사가 아니다 이거죠. 바로 포워더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웬만한 기업들은 수출입할 때 다 포워더를 통합니다. 왜 실제 운송으로는 안 통하느냐? 그거는
한 가지 업무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기는데 내가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맡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3PL 같은 건데 제3자에게 통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할 때 편하죠. 그러면 그 위탁받은 사람이 모든 걸 해주는 거야. 그렇죠? 집합, 보관, 포장, 보험 대행, 통관 대행, 운송, 뭐 운송 경로, 운임도 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포워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포워더는 최적 복합 운송 수단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수출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야. 헝가리가 내륙 국가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를 가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함부르크에서 내려와야 되나?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아드리아 해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수출을 화주는 잘 몰라. 왜? 포워더가 전문성이 있거든요. 포워더는 이런 걸 잘 알아요. 전 세계에 이 포워딩 파트너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운송 수단을 선택해서 가장 저렴한,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복합 운송을 수행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프레이트 포워더의 역할이 전문적인 조언자다.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을 수배합니다. 야, 이 어느 배를 가야지.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부산 신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운송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선박회사가 운항을 하나 이거죠. 아, H&M, 버스클라인, 에버그린 라인,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라인은 33일 걸리고 운송 시간이 트랜sit 타임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회사는 40일 걸려. 왜 이렇게 길게 걸릴까? 이건 좀 싸다. 이건 비싼데 빨리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적 수단과 이런 경로를 조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서류를 작성하고 인수합니다. 얘기했죠? 복합운송증권, CTBL, 그렇죠? 하우스 BL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인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운임을 견적냅니다. 그러니까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이 중요하잖아요. 운임이 얼마야? 운임이 뭡니까? 복합운송 운임이죠. 그러니까 이 운임이 얼마냐 이거예요. 요 운임이 아니고 요거는 해상이잖아. 그렇죠? 요거는 해상인데 해상 운임이 아니라 전체 구간. 이걸 쿼테이션 내는 거예요. 우리가 레이트 쿼테이션 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통관과 보험을 대행한다. 통관은 관세사가 하는 거죠. 포워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험도 보험회사가 단 대행을 할 수 있다. 그죠? 또 포장이나 창고도 대행. 또는 물론 이제 일부 회사는 창고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소량 화물을 LCL을 혼재한다. 이게 가장 포워더의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국내 운송 여러분들이 내륙 운송 있죠? 물론 포워더가 직접 안 해요. 운송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CJ 대한통운, 한진, 세방 뭐 쭉 있죠. 그런 이제 많은 뭐 천일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컨테이너 운송을 해요. 그다음에 이 항만에서의 하역도 항만 하역회사가 있잖아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용도 자기가 먼저 냅니다. 포워더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걸 입체금 처리라고 그래요. 입체. 그래서 이체금 처리할 때 이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추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래킹 and tracing. 그래서 내 물건이 어디쯤 가 있느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즘 이제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플랫폼이 트레드링스야. 트레드링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놓으세요. 트레드링스.com. 여기 들어가면요. 완벽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모든 전 세계 항만간 이 선사가 어디서 기항을 하고 어디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고 운임은 얼마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스나 또는 밸류링크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선적 추적.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BL 넘버로 우리가 추적을 하거든요. BL 넘버만 알고 있으면은 내 물건이 현재 어디쯤 가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화주가 내 물건을 선적했는데 현대쯤 어디쯤 가고 있느냐. LA항에 대기 중이다. 거기에 체화가 돼가지고 체선이 돼서 항만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현재 통관 중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레이트 포워더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송인, 캐리어죠.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운송증권 표면에 운송인으로서 화주와 복합 운송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자. 선사, 항공사, 철도, 트럭, 포워더, 그렇죠? MV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운송인 뿐이 아니라 이런 계약 운송인도 운송인이다 이거지. 다만 이 캐리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운송인. 그러니까 실제로 운송하는 사람. 이게 뭐죠?
바로 이 선사, 항공사, 철도회사, 트러킹회사, 이게 액츄얼 캐리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가 바로 BL입니다. 그래서 이 BL을 특히 오션 BL, 해상선언조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항공사가 발행하는 거는 에어웨이 BL. 그죠? 철도회사는 철도화물 운송장, 트러킹 회사는 트럭화물 운송장, 이런 걸 발행을 합니다. 자, 계약 운송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포워더가 바로 이겁니다. Contractual Carrier. 그래서 운송인인데 계약상 운송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직접. 다만 계약 운송인으로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주체자로서 책임을 다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고가 나면은 포워더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이런 구간을 만약에 운송을 했는데 여기가 A 트러킹 회사, B 해운 회사, C 철도 회사가 운송을 했어. 근데 이 전 구간을 포워더 S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여기서 났다. 그러면 이 해상 운송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포워더가 책임을 진다 이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포워더가 그 선사한테 클레임을 걸겠죠.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은 화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복합운송이다. 프레이트 포워더다. 그래서 계약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에게는 화주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화주한테는 운송인이 되는 바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제무역, 수출입 무역에서 국제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무역에서 말이죠. 선적, 출하, 이 출하부터가 물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출하에서 내륙 운송에서 선적하고 해상 운송하고 도착하고 통과까지, 이게 국제물류예요. 그러니까 국제물류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무역은 계약입니다. 이건 계약. 그렇죠? 근데 물류는 실제 화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워더의 중요성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약 운송 인정 복합 바로 이겁니다. 해상 운송 주선인, 우리가 해상 포워더라고 그래요. 해상 포워더. 또 항공 포워더. 저희는 해운항공 주식회사.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왜 해운항공 주식회사는 조그만 트럭 봤죠? 그게 바로 포워더예요. 그러니까 해상도 하고 항공도 하는 포워더. 우리가 보통 보면 두 개 다 해요. 해상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상과 항공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통관업자, 또 하우스 포워더, 이런 사람들이 해상 주선인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을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NVCC를 면허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NVCC가 뭐냐면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즉 선박을 운항하지 않지만 보통 운송인이다. 커먼 캐리어다 이거지. 그러니까 포워더인데 캐리어다 이거죠. 그래서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 운송인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한국은 이것을 아직까지 제도가 없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 운송인은 선사, 대표적인 게 선사죠, 선사. 그렇죠? 그래서 선사, 철도회사, 항공회사. 그래서 대표적인 실제 운송인은 바로 선박회사죠. 그래서 선박회사가 복합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가 선사지 않습니까? 근데 선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선사들이 이걸 다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해상 운송만 했는데 이제는 다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도어투도어를 하려는 선사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머스클라인 같은 세계 1위의 선사가 이제 이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워더하고 위협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워더는 전문적인 조언자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 운송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이 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물류에서 가장 힘든 거는 바로 서류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을 수비하는 겁니다. 어떤 선박, 어떤 선사가 유리하느냐, 어떤 철도회사로 가는 게 좋으냐, 그렇죠? 운임은 얼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류를 이제 작성하고 인수하는 거죠. 우리가 서류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부킹하는 거, 그렇죠? 또는 증권, 또 원산 이시 이런 것들을 프레이트 포워더가 대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운임을 견적을 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운임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 가장 유리한 게 뭐냐 그렇지.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선사별로 예를 들어서 머스크라인, 에버그린, H&M, 양민 라인을 비교해서 H&M이 가장
저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화주한테 화주가 보고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포더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견적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운송인으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통관과 보험 업무도 대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포장과 창고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LCL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포더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콘솔. 바로 컨솔리데이션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내 운송 업무와 하역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화주한테 청구하는 바로 이런 이체금 처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적이 내 물건이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화주한테 알려주는 바로 이런 비지빌리티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레이트 포워더는 바로 이런 직접적으로 복합운송의 계약의 주체이고 직접 수행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이런 플레이어들 있죠. 이런 플레이어들과 협업하고 경쟁을 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포워더는 국제물류 업무의 조언자이자 전문적인 중개자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입 무역 계획에 따른 국제물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을 하는 결국은 뭡니까?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포더를 쓰는 이유가 뭐야? 이거 비용도 절감하고 뭔가 스피디하게 업무 처리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레이트 포더의 회사의 이런 업무들이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맥스피드라는 우리나라의 그 콘솔 잘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수화물 이런 이제 복합운송 상급관 운송 이런 부분들도 이런 회사들이 비즈니스 스코프로 하고 있다. 요약 정리하면은 바로 이 포워더는 화주 기업과 실제 운송인과의 관계, 이 업무를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포워더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직접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인 조언이라든지 이런 최적의 운임이나 루트를 견적을 제시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운송인과 협력을 통해서 복합운송 주순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것이 이번 2차 시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차 시는 수출입 화주 기업이 원하는 포워더가 누구인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포워더가 중개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수출입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포워더 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업이 포워더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